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실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2026년 전세대출 인지세 면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지,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자세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전세 시장은 정말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전세값이 급등하면서 대출 규모는 물론 이자, 부담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 세입자분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전세대출 인지세 면제는 단순히 작은 세금 하나를 덜어주는 것을 넘어 서민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연 전세대출 인지세 면제, 정말 2026년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많은 분들이 한편으로는 기대감을, 다른 한편으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복합적인 감정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전세 시장의 특성과 전세제도의 중요성, 그리고 인지세라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개념까지 폭넓게 다루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전세대출 인지세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지세란 재산권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증서 작성 시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어떤 계약을 할 때 나라에 내는 일종의 수수료 같은 것이죠. 우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거나 어음을 발행하거나 심지어 특정 사업자 등록을 할 때도 이 인지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인지세는 국세의 일종으로 그 역사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인지세가 더 다양한 문서에 부과되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점차 간소화되어 현재는 주로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계약이나 증서에 한정적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세금의 목적은 단순히 국가의 세수 확보를 넘어 해당 계약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세대출의 경우 세입자가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계약서에 대해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인지세를 세입자와 은행이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는 사실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출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 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발생하며 최대 15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이 중 절반인 최대 7만 5천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죠. 금액만 보면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인지세가 신규 계약 시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즉 2년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세입자라면 2년마다 7만 5천 원이라는 금액을 계속해서 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금액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요즘처럼 금리도 높고 전세값도 불안정한 시기에는 매번 나가는 이 7만 5천 원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전세자금 대출은 대부분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주택 구매 여력이 부족하거나 주택 매매 대신 전세를 선호하는 가구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잠시 미루고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어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번 반복되는 인지세 부담은 이들에게 더 큰 경제적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이 7만 5천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지며 이는 곧 다른 생활비 지출에도 영향을 미쳐 가계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세대출 인지세는 과연 얼마나 많은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되어 왔을까요? 최근 5년간 전세대출로 인해 부과된 인지세 총액은 무려 2,880억 4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금액 중 약 1,440억 2천만 원을 바로 우리 세입자분들이 부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에는 635억 6천만 원, 2022년에는 574억 5천만 원, 2023년에는 579억 7천만 원, 2024년에는 590억 1천만 원, 그리고 2025년에는 500억 5천만 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년 수백억 원의 인지세가 세입자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통계만 보더라도
전세대출 인지세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세입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가율이 높거나 전세값이 급등하는 지역에서는 대출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인지세 부담도 더욱 커지게 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의 주요 도심 지역에서는 전세 보증금이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가 흔하며 이런 경우 대출 금액 또한 억 단위가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국 대출 금액이 커질수록 인지세 부담도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는 구조인 셈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수많은 세입자들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간 실제 금액이며 그들이 짊어져야 했던 주거비 부담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처럼 세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온 전세대출, 인지세를 면제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15일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전세자금 대출에 부과되는 인지세를 전액 면제하는 인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논의를 넘어 실제로 법 개정을 통해 인지세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법안 발의는 국회에서 특정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 해당 법안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표결에 붙여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 비로소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인지세가 세입자에게 계약 때마다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일종의 주거비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셋값 급등으로 인해 대출 규모와 이자 부담까지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인지세 면제를 통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히 세금 감면을 넘어 주거 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인지세 문제를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관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서 독특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의 기회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전세는 많은 국민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 문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그리고 전세값 급등과 고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전세제도의 불안정성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세입자들은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인지세 또한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전세대출 인지세 면제는 세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될 것입니다. 전세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인지세 면제는 세입자들의 주거 비용 절감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정확히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전세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과 체결하는 대출계약을 인지세법상 비과세 대상 문서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법적으로 전세대출 계약서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문서로 규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전세대출 계약 시 인지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신규 계약이든 갱신 계약이든 상관없이 인지세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매년 7만 5천 원이라는 돈을 아낄 수 있다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전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또 하나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가집니다. 특히 전세 계약은 목돈이 오가는 매우 중요한 계약인 만큼 사소해 보이는 비용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세입자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입자들은 더 이상 전세 대출 계약 시 인지세 납부 고지서를 받거나 이를 처리하기 위해 은행 창구를 방문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겪지 않아도 됩니다. 대출 실행과 동시에 인지세가 자동적으로 면제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전세 계약 전반의 과정이 한층 더 간편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세입자들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주는 효과도 가져올 것입니다. 물론 이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2026년에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 논의 과정과 여론 수렴,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습니다. 법안이 발의되면 우선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안의 취지, 기대 효과, 그리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 등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세수 감소 문제 등 재정적 영향에 대한 검토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세입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여론의 지지도 높은 편이어서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전세 인지세 면제는 주거 복지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국가는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지세 면제는 이러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는 한 가지 방안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2026년에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우리 세입자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우선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전적인 부담 경감입니다. 매번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납부해야 했던 최대 7만 5천 원이라는 인지세가 사라지게 되므로 이 금액만큼 가계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비 부담에 민감한 계층에게는 작은 금액이라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 청년층에게는 이 7만 5천 원이 초기 정착 비용의 보탬이 될 수 있고 자녀 양육 등으로 지출이 많은 신혼부부에게는 가계 재정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세 계약 갱신 시 인지세 납부를 위해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은행에서 대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생략되므로 전세 대출 과정이 더욱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인지세 수납 및 관리 업무가 줄어들어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세 대출 인지세가 비과세 항목으로 전환되면 이는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세입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주거 비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갑작스러운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함으로써 주거 계획을 보다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전세 시장의 투명성 제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지세는 법적으로 정해진 세금이지만 일부에서는 이 세금 자체가 전세 계약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인지세가 면제되면 전세 계약 관련 비용 구조가 더욱 단순해지고 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 시 금융 비용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우려나 반대 의견은 없을까요? 모든 정책에는 양면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지세 면제는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전세 대출 인지세가 전체 국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수 구조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 재정은 다양한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느 한 부분의 세금이 줄어들면 다른 부분에서 이를 보전하거나 아니면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또한 특정 계층에 대한 혜택으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대출을 받지 않고 자가로 거주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또는 자가 대출을 받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보다는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대의명분이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주거 형태이며 전세금은 서민들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큰 자산입니다. 이런 전세와 관련된 대출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함으로써 정부가 서민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현재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과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큰 상황에서 인지세 면제는 정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 감면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주거 복지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전세대출 인지세 면제는 세입자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이 국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된다면 우리는 2026년부터 전세 대출 계약 시
더 이상 인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전세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며 궁극적으로는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된다면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세입자들은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인한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 진작과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져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주택 시장을 조성하는 데에도 일조할 것입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논의 자체가 세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이며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